자, 최근 현민우님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시며 화제가 되었죠.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여태까지 건설사에서 마음대로 책정했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상한선, 맥스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건설사의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키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도시에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평당 1,500만원에 분양을 한대요. 그럼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새 아파트지만 저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가 평당 5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나? 한 300만원 차이가 적절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입지에서 5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비교적 싸게 느껴지는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결국 평당 1,500만원과 300만원 차이가 나는 1,200만원으로 수렴하게 돼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A라는 도시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A라는 도시와 비슷한 인구, 비슷한 입지적 특징과 위상을 가지는 B라는 도시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A 도시의 아파트가 평당 1,200만원으로 올랐는데 B 도시도 비슷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보다 500만원 높은 평당 1,500만원짜리 고분양가 새 아파트로 인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누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주변보다 500만원 높은 분양을 허락해주지 않고 적정선을 두겠다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이유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아파트 값이 잡힐까요? 건설사의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규제로 인해 마진이 예전만큼 짭짤하지 않게 된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듯이 건설사들도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아봤자 수익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아파트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며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 중심 지역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앞으로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인해 부동산이 더 과열될 거예요. 평당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에서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평당 1,300만원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평당 200만원, 34평으로 치면 6,800만원은 그냥 먹고 시작한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청약 신청을 하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핫딜급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득템할 수 있다는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지 않고 계속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만 넣게 됩니다. 이렇게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전세, 월세를 살다 보니 전세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 전세값 상승에 따라 집값 역시 밀려 올라가듯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첫날 만날 로또 청약을 바라보고 청약을 하는 무주택자가 당첨이 될 수 있나요? 청약 당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로또 청약을 바라보며 희망 고문을 당하는 무주택자들은 올라가는 집값을 바라보며 다주택자를 욕하고 서민의 편에 있어줄 것만 같은 진보당 지지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이의 큰 그림이라면 꽤 정교한 설계네요.